빈칸 문제는 수능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죠. 여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문제 자체의 유형은 사실 이거보다 순서 삽입이 더 어렵습니다. 그 36에서 39가 더 어려운데 왜 빈칸 추론이 제일 어렵냐면 얘가 지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문에다 빈칸까지 만들어 갖고 애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어서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31에서 34번의 빈칸하고 36에서 39의 이 순서 삽입 문제 중에 처음에는 와장창 다 틀리다가 그러다가 얘가 31, 2, 3이 맞기 시작하면서 얘는 계속 틀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얘가 다 맞아도 얘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남을 문제가 얘가 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지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면서 이제 살짝 고민이 되는 건 그냥 이건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애들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수준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조금 더 쉬운 지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이해가 안 됐을 때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은. 그래서 이게 계속 약간 쉬운 상태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해가 된 상태에서만 답을 찾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실제로 지문이 어려우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제 수능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어려울 건데 어려운데 예를 들어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지금 8문제 중에 지문 보면 뭔 개소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도 답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들의 머릿속을 잘 들여다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빈칸 추론과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내드릴 수 있는 말을 골치 아프게 정리 안 하고 한 서너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제가 요새 인스타를 봤더니 그 인스타 알고리즘이 저한테 학원 강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이모, 규 이런 사람도 뜨고 뭐 여러 가지가 뜨는데 보니까 요새 모 학원, S모 학원의 1타 강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수업하는 장면이 몇 개가 계속 뜨는데 보면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빈칸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빈칸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어가 빌 때도 있고 목적어가 빌 때도 있어. 놀랍지 이러는데 하나도 안 놀랐거든요. 그게 뭐가 놀라워요. 그러더니 야, 이게 주어가 그러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봐. 이게 대의로 나와 있고 목적어가 비어있지. 너희들이 이거 알았어? 뭘 알아 이게. 빈칸이 어디다 비건. 그러더니 이게 그러면 사람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사람이 한 일의 대상을 쓰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 뭘 그렇게 풀어요. 이 정도 되면 나는 사기도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 지문을 이해해서 풀어야 됩니다. 빈칸은요. 출제자들이 이 빈칸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 때 출제자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는 빈칸이 없었죠. 빈칸이 없었고 이걸 왜 이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빈칸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지문에 대한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빈칸을 만드는 거죠. 이해 갔죠? 그죠? 그러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죠. 즉 이 자리는 뭐하고 관련이 없는 빈칸은 없다? 주제문과 무관한 빈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 대의가 사람이고 지랄이고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제문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봐도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면 빈칸 문제로 되나? 그렇지 않다고요. 야, 이거 적당히 잘 고쳐 쓰고 잘 돌려놨는데 이 비유적 은유적 표현이 이 함축적인 의미가 이 전체 내용을 이해 못하면 이 빈칸은 아이들이 못 맞히겠는데? 라는 게 출제자의 머릿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출제자는 그 다음에 보기를 만들 겁니다. 자기가 만든 보기는 4개고 하나는 원래 있던 데서 빼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 1번이 정답이라고 합시다. 이 문제의 정답 1번이라 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는 아무거나 씁니까? 사전 펴가지고 눈에 보이는 단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뭘 할 수 있는 오답을 유도하는 장치를 가진 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빈칸 문제는 1번 주제와 무관한 빈칸은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저 또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인강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야, 빈칸이 첫 문장에 있을 때, 가운데 문장에 있을 때 다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요, 여러분이 평소 때 여기서 보던 것보다 한두 개 더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의 압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문항 개수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맞추고 점수를 내는 데서 약간 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 대부분 수능 보고 나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평소 때 보던 것보다 못 봤다고 하는 거죠.
왜? 시험장의 압박이 기본적으로 점수를 떨어뜨립니다. 기본적으로. 학원 강사가 불러주는 빈칸 문제 풀이법 9가지를 여러분 시험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풀기도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이 말이 너무 쉽게 통해요. 작년에 시험을 한번 봤으니까. 근데 막 강사가 가르쳐주는 빈칸의 위치에 따른 뭐에 따른 데이가 나오면 지랄을 하고 있네요. 주제를 찾아서 푸는 겁니다. 모든 수능은 너무 잘 만들어진 시험이라서 수능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찍기강이 다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옛날에 그게 진짜로 있었다고요. 그래 거기 통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어린 반푸르치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실력을 만들어서 가야죠. 그죠? 주제와 무관한 빈칸은 없는데 이 주제문을 빈칸으로 만들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얘를 고쳐쓰기, 바꿔쓰기를 시도하죠. 고쳐쓰기, 바꿔쓰기를 시도한다는 얘기는 주제문이 직접 보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제문이 직접 안 보이면 여러분에게 주제문을 완성하라는 얘기고요. 주제문이 직접적으로 보이고 주제어가 보이면 그 주제어를 다른 말로 고쳐 쓰고 바꿔 쓰라는 거죠. 그 영어로 패러프레이즈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본. 그리고 이 패러프레이즈를 활용할 때 문제가 어려워지면 메타포가 등장하는 거죠. 비유, 은유, 함축된 의미를 이용한 보기가 만들어지면 가장 어렵겠군요. 다시 출제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된 놈을 빈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 문장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빈칸이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그 출제자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마지막 문장을 거북이의 교훈을 잊지 말도록. 야, 그러면 위에는 거북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라고 그래놓고 갑자기 거북이가 나오면 애들은 저 지문을 내용을 잘 이해 못한 애들은 어떻겠어요? 거북이가 1차적으로 제해지는 겁니다. 문제 출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는데요. 무슨 대의가 어쩌고 저쩌고 아우 진짜 수강료 반환 소송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주제와 무관한 빈칸은 없는데 그 주제문이 명시되고 드러날 경우에 그 주제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면 주제어가 직접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이용한 뭘 만들 가능성이 오답을 유도하는 보기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두 번째 대신에 이제 문제를 풀 때 하나의 여러분에게 보탬을 준다면 빈칸이 있는 문장 그냥 빈칸 주변이라고 할게요. 자, 빈칸 주변의 단서를 적극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 얘기는 결국 글 읽을 때 잘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빈칸 주변의 단서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게요? 빈칸 주변의 단서로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연결사하고 대명사 이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빈칸이 있는 문장이 in other words로 시작하고 있으면 그 앞 문장하고 내용을 일치시켜주면 되죠. 빈칸이 있는 문장이 만약에 therefore라고 시작하고 있으면 그 앞 문장하고 인과관계를 맞춰주면 되죠. 단 두 문장을 고립시키지 말고 전체 글의 주제 속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작은 내용만 갖고 보기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거 두 가지면 사실 빈칸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거 다 한 겁니다. 주제문을 고쳐 쓰고 바꿔 쓰고 비유, 은유, 함축을 이용한 놈들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칸 주변에 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단서가 나타나는 놈을 놓치면 너무 억울하죠. 나머지는 주제, 요지, 제목 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보기를 볼 때 지금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할 텐데 야 너무 두 가지로 쓸게요.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 너무 빤한 단어.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라는 건 좀 어려운 단어로 이게 탁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잘 홀라당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빤한 단어라는 건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키워드가 적혀 있으면 얘네들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만드는 뭘 만드냐면 반대 진술. 즉 키워드는 이용했는데 서술어를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 보기가 가장 위험한 보기입니다. 보기 5개를 만들 때 하나는 정답이다. 그죠? 원래 지문에 있던 거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2개 정도는 오답을 유도하는 보기를 만들고 한 2개 정도는 아무거나 써요. 아무거나 쓰는 것도 지문에 있는 단어를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쓰죠. 야, 그러면
놈 쪽으로는 오답이 거의 가지 않고 얘네들로 오답을 만들어서 반대되는 진술을 만들면 가장 많은 오답률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보기 두 개가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을 발견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출제자가 그렇게 보기를 만든 거니까. 그런 경우가 4문제 중에 한 3문제쯤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칸 문제는 사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요령이 생기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지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33번, 34번 대놓고 무슨 말인지 뭔 개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문이 어렵거든요. 근데 거꾸로 문제 유형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정답에 접근해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도 대신에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촉이 많이 발달해야 돼요. 딱 봐도 이런 단어가 딱 보이는 보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읽은 다음에 그거하고 반대되는 진술이 있으면 지문을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그걸 답으로 쓰면 거의 정답입니다. 근데 이건 많이 풀어서 훈련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웁니다. 머릿속에 이거 3가지. 각종 빈칸 문제를 푸는 요령에 관해서 저는 옛날에 12개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1강이 생깁니다. 반성합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인간업계도 떠났고. 그리고 틀린 설명은 아니었으나 학생들이 해소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그게 소위 3, 4, 5를 하는 개념 강의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 6을 가면 좀 더 좁혀주고, 마지막에 결국 넘기는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가면 9월에 해주는 얘기는 이거 늘 3줄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저렇게 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반성합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럴 테니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렇게 평소 때 문제도 잘 풀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답을 잘 못 찾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별 문제 없이 해소가 될 겁니다. 1, 2학년 때 보던 빈칸 지문이랑 3학년 때 보는 빈칸 지문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특히 33, 34는 나는 이제 영어는 그만해야 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자꾸 줄 정도로 지문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답은 사실 더 단순해집니다. 나머지 보기의 정답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object하고 substance가 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앞쪽이 주제가 됐죠. 물체와 물질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이 글이죠. 그죠? 근데 중간에 단서가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래서 in contrast 이런 말도 보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substance는 일단 주제에 기반해야 됩니다. 물체와 물질의 차이가 지금 이 글의 주제예요. 물체와 물질의 차이인데 물질은 이런 존재고 물질은 이런 존재니까 그러면 물체하고 반대되게 쓰면 되는군요. 됐죠? 근데 앞에서 물체는 뭐라고 그랬죠? 물체는 얘네들의 entirety라는 전체성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못 잡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저건 놓쳤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뒤로 볼까요? and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물질에는 뭐는 없죠? whole sand라든지 whole water라든지 whole clay란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whole하고 어떤 느낌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걸까?
아니 substance는 whole은 없다며. 그러면 whole하고 어때야 되죠? 반대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substance는 entirety하고 반대되어야겠죠. 그렇죠? 이해가세요? 전체성, 완전성이라는 말하고 반대돼야겠죠. 전체하고 반대돼야겠군요. 보기 뭐라고 돼 있죠? 전체하고 반대되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scattered가 있죠. 그리고 전체라는 보기를 하나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보기가 보였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답을 제대로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보죠. 문장이 일단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 정도면 빈칸에서는 어려운 지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를 풀 때 피해 다니지 마요. 자꾸 쉬운 빈칸 문제 갖고 연습하면 나중에 어려운 지문, 어차피 빈칸은 어려운 지문이 나온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지문이 나타났을 때 해결할 수 없어요. 이해가시죠? 제 말 무슨 얘기인지 동의도 되나요? 계속 어려운 걸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확고한 실체의 영역에서 말이죠. 자, 실체의 영역이라는 게 entity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놈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태가 있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랑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사랑, 애정 이런 형태가 없는 거 말고 실체가 있는 확고한 실체의 영역에서는 이 사물과 물체와 그 다음에 뭐가요? 물질이, 자, 물체와 물질이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문장이 단정적 진술이다. 그죠? 주제문입니다. 단순 도입이 아니고 첫 번째 문장이 단정적 진술, 나의 주장으로 시작하면 그냥 주제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지문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 object와 그 다음에 substance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이 글의 특징이 될 거거든요. 내용이 될 건데, 자, 사물은 뭐 되냐면 individual이 되는데, individual이 개별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개별화하다라는 얘기는 하나씩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개를 놓고 하나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것을 두 개를 놓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걸 개별화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칠판 지우기인데 얘하고 구별할 수 있죠. 이게 individual이 되는 겁니다. 얘는 물체니까요. 물 두 컵을 놓고 다른 걸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죠? 그건 개별화가 안 됩니다. 왜? 그건 물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니까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답은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물을, 근데 뭐 주어 동사 보호가, 아유, 진짜 확 그냥. 이 사물은 그래서 물체는 개별화가 되고 반면에 물질은 개별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물체는 똑같은 거 두 개를 놓고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은 똑같은 거 두 개를 놓고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체와 물질은 실제 수능에서도 이 차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실체는, 즉 물체와 물질은 머릿속에 이제 놓으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죠. 자, 뭐 하는 데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뭐에 대한 인식이죠? 동일함에 대한 인식. 이제 여기서 이걸 정체성 이렇게 읽어버렸으면 지문이 안 읽히는 겁니다. 동일함에 대한 인식, 즉 뭐가 되는 거냐면 or이라는 단어가 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알죠? 즉 같음에 대한 기준이 물체와 물질은 다른 겁니다. 이 물체는 같은 물체야, 이 물질은 같은 물질이야 라는 데 대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아이덴티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억나세요? 아이덴티라는 말이 같다라는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identify라고 쓰면 신원 신분을 확인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또 하나 있었죠. 그때 공부한 거 저기 막 기억하고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하다 말고 또 뭐도 있어요? 동일시하다. 이때는 전치사 뭐 붙는다 그랬더라? 예, with가 붙죠. 그래서 identity라고 쓰면 신원, 신분, 정체성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지만 이거 말고 여기서 내려오면 뭐가 되겠어요? 동일함이라는 뜻이 되고 지금 이 지문에서 이 뜻이 나타난 거죠. identification이라고 쓰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신원 확인이라는 단어가 되죠. 이때는 신원 신분의 확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얘 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려오면 동일시라는 단어가 되는데 뒤에 명사가 추가로 붙는다면 얘도 with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실체, 즉 물체와 물질은
같은 거야 라는 데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두 가지 물체가 동일하다, 즉 같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 물체를 얘네들의 완전성 안에서 두 가지 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고 두 개의 구별되는 부분, 단일 물체의 두 가지 구별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체성 속에서 두 가지 물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분을 떼어서 같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라는 이 말을 갖고 저런 단서를 이제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물질이 동일하다. 이번에는 물체가 아니라 물질이 동일하다. 즉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냐면 이제는요. wholeness에 대한 인식은 없는 거예요. 그죠? 전체에 대한 인식은 없고 이 substance라는 건 wholeness에 대한 인식은 없으니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흩어진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and there's no such thing.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어떤 건 없냐면 전체 모래, 전체 물, 전체 클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물체하고 물질은 같다라고 할 때 그래서 기준이 지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래는 포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부분, 그다음에 또는 목 이런 뜻으로 쓰는데 이거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런 모래는 동일한 거죠. 이런 모래는 뭐하고 동일한 거냐면 저런 모래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 모래라는 건 저 모래하고 동일한 건데 as long as라는 말은 뭐뭐 하는 한입니다. 이 두 부분이 즉 두 모래가 consist of라고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죠. 얘가 구성이 된다면 뭘로 구성이 되냐면 똑같은 물리적인 이런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모래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H2O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물과 이 물은 같은 물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필은 똑같은 것 같아도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H2O와 H2O로만 같은 동일한 물리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얘네들은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동일성, 즉 같음에서의 차이입니다. 뭐하고 뭐 사이에? 물체와 물질 간의 같음에서의 차이는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다른 확장 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냥 다른 원리만 해석이 돼도 되겠네요. 다른 원리를 만드는데 뭐에 대한 원리냐면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죠? 그 범주의 자격을. 이게 보통 이제 멤버십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원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주의 자격이다라는 얘기는 물질에 속하는 건지 같은 물질에 속하는 건지라는 이걸 판단하는 건데 뭐에 관련해서냐면 두 가지 존재론적 종류에 관해서 말 뒤지기 어렵게 썼는데 결국 물질과 물체에 관해서입니다. 물질과 물체에 대해서 이게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즉 물질과 물체가 같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얘는 서로 다른 원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지금 빈칸에 스캐터드 정도 집어넣어서 쉬운 거죠. 얘를 만약에 요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어 버리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아주 괜찮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주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자리를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앞으로 나중에 이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면 문제가 너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자주 드릴 건데 왜냐하면 꼭 주제 요지 제목 문제를 풀면서 빈칸 문제를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겠다 그죠? 이거 지금 글의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존재론적 종류에 관해서 이걸 물질과 물체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거 답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얘네들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라는 이 말을 빈칸으로 만들면 맛이 쭉 가는 거죠. 34번은 최소 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기가 뭐 어려울 만한 보기는 없네요. 이렇게 모방하는 거고 안정되는 거고 얘는 뭐죠? 단일화되는 거고 얘는 물질화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도 푸는데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잘 안 되겠으면 정답의 단서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찾아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안담일 아닙니다. 자, 다음. 같이 답찾기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누가 나왔죠 지금? J.S. 밀이 나왔죠. 유명인사 등장하셨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오랜만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러면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정기적으로 의심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이 계속해서 점검되고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 글의 주제죠. 그 다음 내려가서 우리 밀 아저씨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견뎌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 공공의 비판을 뭐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누가 창조론자들이 하는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그랬죠. 상하네요. 상합니다. 그죠? 얘가 제너럴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정기적으로 의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도 창조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판을 참아내야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얘기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념과 믿음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점검되는 것이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더 나은 쪽으로 나의 견해를 바꾸어가게 만든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나? 보기 1번 한번 보세요.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아야 되냐면 객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Being indifferent criticism, 비판에 무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압력에 무관심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틀렸죠. 뒤에 나오는 말은 이 지문 내내 나왔던 얘기예요. 상대의 비판이나 사회적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걸 tolerate 정도로 만약에 바꿨다면 이제 정답 되는 거라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보기를 만드는 걸 잘 보시라고요. 3번째 의지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반대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단어를 써놓고 있지만 내용을 벗어나고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우리 판단의 공정함을 강화시킬 때 대한 노력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위 사역동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 제기 받는 과정이라는 놈이 이 글의 핵심어 키워드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이 되어죠. 지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어렵지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참, 그리고 보기도 주제 요지 제목 할 때도 얘기했지만 보기 또박또박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틀린 건 왜 틀렸지? 어떻게 하면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지라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국어 선생님들, 사회 선생님들은 왜 이 보기가 답이 아닌지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왜 영어 선생님들은 안 그러죠? 영어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어떡하나요? 해석 쭉 해주고 그러니까 5번이 답이지 이러잖아요. 그 왜 문제를 풀 때 안 좋은 방법이냐면 그건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완전한 해석이 됐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한 해석은 목표이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한 수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훈련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만드는 오답에 속지 않도록 사회과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잖아요. 뭐뭐만, 그 다음에 전부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건 대체로 답이 아닌 이유도 가르쳐 주시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출제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오답 보기가 이렇게 유도된다는 사실을 알면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도 좀 잘 챙겨서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J.S. 밀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unless라는 말이 if not 아닙니까? 만약 뭐가 아니라면 어떤 견해가 정기적으로 의심되지 않으면 a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많냐면 이러한 견해는 be held 꽉 굳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계속 유지되는데 뭘로? 죽은 독선으로, 죽은 도그마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그마라는 건 아주 독선적 사고를 얘기해요. 남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원래는 교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던 건데 이 종교의 교리가 다른 이야기에 대한 비판과 타협이 안 되잖아요. 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거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파생이 되어서 얘가 독선적 사고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설령 표출되는 견해가 틀렸더라도 바로 그러한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of라는 놈이 오고요. 그 orthodox view가 disputed 논쟁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false is가 동사가 되고 여기 fact가 지금 주어입니다. 문장이 좀 어렵네요. 뭘 강요하고 있냐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하고 방어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들의 신념을 더 명확하게 하고 방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of, 이거 지난 시간에 비슷한 구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of가 전치사죠.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돼서 the orthodox view is라는 말을 쓸 수 없겠죠. 이게 지금 소위 앞에 나오는 fact하고 이 나오는 문장이 동격이란 말입니다. of라는 전치사로 동격을 만들었는데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is를 못 쓰고 동사를 뭘로 바꿔야 되죠? 명사 같은 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명사로 바꾸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놈이 그 being으로 동명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지문에 뭐에서 나왔었어요? 함축의 미추론 문제에서 나왔었죠. 나는 지문을 딸딸 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뭐에서 나왔었어요?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유전자를 의미하는데 거기서 뭐 단지 사람이 많다는 것의 결과로라는 as a result of 다음에 there are이 아니고 there being이 나오는 데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아유, 누구는 문장도 외우고 다닙니다. 수능은 내가 볼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볼 거거든요. 복습은 똑같은 문제를 다시 푸는 게 복습이 아니라 그런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정리해둔 구문이나 단어나 지문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는 게 복습이라고요. 지문을 두 번, 세 번 보는 거 이 지문 다시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알고 있는 문장으로 다시 해석 연습하는 게 그게 무슨 복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용들 좀 챙겨서 보세요. 그러면 orthodox view가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orthodox가 올바른입니다. 복싱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또는 야구 경기 이런 거 할 때 오른손잡이를 orthodox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오른손잡이를 orthodox라고 하는데 뭘 알까 얘들은. 너무 신기한 아이들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여기 ortho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올바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독스가 말이잖아요. 말일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말 패러독스가 뭐예요?
역설이잖아요. 독스가 말입니다. 독스가. 그다음에 그래서 오르스톡스는 올바른 말이라는 말이어서 얘가 정통의 이런 말로 쓰여요. 그래서 운동선수 오른손잡이를 옛날 유럽 애들이 이 오른손잡이가 정통이라고 봤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들을 오르스톡스라고 부른 거예요. 왼손잡이를 사우스포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원래 야구 용어인데 일상생활 용어로 들어온 겁니다. 포는 손이에요. 왼손잡이들이 투수석에 서면 그러면 걔들이 글러브의 위치가 남쪽이 된다고 사우스포라고 한 거예요. 유래는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여러분한테 유래 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나는 여러분의 그 두뇌의 유래가 더 궁금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견해가 네? 야구 경기장 다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타자가 햇빛을 바로 보지 않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를 안 보는 나도 아는데. 자, 그래서 상대가 나의 견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 표출되는 견해가 틀린 거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하는 견해가 틀린 거라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사실, 어떤 사실? 이 오르스톡스가 이 정통 이론이, 정통 견해가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 다음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신념을 더 명확하게 하고 방어를 해내야 하는 거겠죠. 자, 그 결과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게 되냐면 우리가 end up ing라고 하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하죠. 단어장에는 뭐뭐로 끝나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는 결국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했거든요. 그 논쟁을. 자, 뭐를 지지하는 논쟁이냐면 나의 신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지지해주는 이 논쟁이 완전히 이해가 됐거든요. 단지 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서가 아니고 걔네들이 진짜야 라고 들어서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논쟁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내가 갖고 있던 믿음, 신념에 대한 것들이 더 확고해진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윈의 진화가 by far 이라는 말은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최고의 설명이다. 이런 느낌 정도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동물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동물의 환경 적응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believe that 믿는 거예요. 뭐라고 믿냐면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론자들이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위에 나왔던 얘기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제이스 밀의 견해로 보자면 이 진화론자들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합니다. 이 대중들의 비판인데 뭐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이 창조론자들의 비판을 견뎌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이요. force them, 얘네들로 하여금 더 강화하게 될 거거든요. 뭐를? 그 이유를 제공하는. 뭐에 대한 이유죠?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이유를 더 강하게 제공해 주게 될 거거든요. 어떤 신념이냐면 진화론이 최고의 설명이다라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뭘 가지게 해줄 거죠? 이것을, 진화론을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도록 해주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충돌을 통해서 동사는 collide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충돌하다고요. 자, 이런 진실과 그 다음에 거짓의 충돌을 통해서 그 진실은 나오게 되겠죠.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죠. emerge라는 말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 출현하다, 등장하다라는 얘기고요. 얘가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 보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and 이 emerge라는 단어는 반대말로 잘 쓰이는 submerge도 기억해 두시죠. 얘는 실제로 어휘시험에 그 30번 맥락상 잘못된 어휘를 묻는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 이제 선택형 문제는 안 나오죠. 서머지가 가라앉다예요. 자, 그러면 진리가 승리자로 나오게 될 거고, and 그리고 with great power 엄청난 힘을 갖고 나오게 될 거거든요.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BIC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기다라는 말인데 얘가 원래는 BIN의 모양도 똑같이 이기다라는 위인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convince 같은 경우가 설득시키다라는 이런 말이나 conviction, 신념, 확신이나 이런 단어들도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거 너무 어렵나? 하지 말 걸 그랬나 보다. 크게 많은 단어로 쓰이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드라마 중에 빈첸조라는 드라마 있지 않았어서 그 빈첸조가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주인공 이름이 빈첸조입니까? 빈첸조에 얘가 승리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이게 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성 중에 빈첸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언뜻 그게 생각이 났군요. 그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승리, 그 다음에 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라마는 아는군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the process는 having our beliefs, have를 이런 거 여러분 내시전 볼 때 많이 했잖아요. 사역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여기에 ed가 온 거죠. challenge라는 단어 동사로 쓸 때 제가 뭐라고 첫 번째 뜻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의제기하다, 문제제기하다. 도전 그만하시고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명사가 되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문제, 어려움, 해결해야 될 과제,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걸 challenge라고 합니다. 도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도전보다 왼쪽 해석이 더 잘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포츠 경기 아니면 도전하지 마시고 이의제기하다가 좋아요. 근데 이의제기하는 것도 도전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으니 원규의 설명에 이의제기했다라는 말을 원규의 설명에 도전했다라고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넘어가는데 안 어울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신념에 이의제기를 받는 과정이 또는 도전받는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들의 신념을 수정하게 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수정하게 해요? 더 나은 방향으로. 지난 시간에 for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어디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더 나은 쪽으로 수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반대가 뭘 담고 있죠? 진실의 요소를 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즉 상대방이 나에게 반대를 해왔는데 그 반대되는 의견에도 진리가 일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다 엉터리 거짓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걔네들이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뭐만큼 그 지지자들이 믿는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에세이즈는 이제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에세이는 빼버리면 되죠. 뒤에 있는 에세이는 뭐뭐만큼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게 그 지지자들이 믿는 것만큼 아주 초강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도 일정 부분은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더 나은 쪽으로 수정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글의 핵심어에 해당이 되는 뭐였냐면 having our beliefs challenged가 이 글의 빈칸으로 나와 있었던 거고 자, 해석이 다 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위에 있는 이 얘기가 우리의 견해가 정기적으로 의문받는 것 이게 정답하고 똑같은 내용 맞죠? 그 다음에 이놈의 제너럴 진술이 스페시픽 진술로 바뀌어 있는 거 뭐예요?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이 비판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의 스페시픽 진술이 맞죠? 이해 가세요? 자꾸 이 모양이 익숙해져 가면 나중에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첫 판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주어가 사람이면 이런 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주어가 사람인가고 사물인가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2분의 1인데. 얘도 지문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데 오히려 정답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아주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3번 한번 풀어보시죠.
볼까요? 그리고 이제 주간학습지 나눠주는 거 보면 대부분 빈칸 순서 삽입이잖아요. 그렇게 풀면서 자꾸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빈칸을 푸는 특별한 기술이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뭘 찾아내는 거냐면 글의 주제에 대한 메타포를 잘 찾아내면 그게 빈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으로는 36에서 39가 훨씬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보고 순서를 잡고 이런 게 어디, 이놈의 글자들, 순서를 잡고 이런 게 어디 쉽겠습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마지막에 자꾸 훈련이 되면 마지막 남는 건 34번이 남습니다. 왜냐면 지문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꾸 어려운 지문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두시는 건 너무너무 문제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인생보다 강의한 시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반은 저를 조금 알잖아요. 보통 강사로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업계 1위 회사도 아니고 업계 2, 3위 회사에서 영어 강사로 업계 1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뭐 딴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이상한 요령 부리고 지랄할 때 끝까지 오르톡스로 왔거든요. 진짜로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소위 강사들에게 강사의 강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쭉 오랫동안 학원에서 강의를 해왔지만 요령 부리는 자 결국 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학 능력 시험에 1개월 완성 이런 과정이 없는 이유가 옛날에 많았거든요. 진짜 찍기 이런 거 통했다니까요. 올해는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이런 게 택도 없는 이유가 수능은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공부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죠.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이 또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왔다,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연구도 했네요. 첫 번째 문장 주제문 맞죠? 주제문 맞죠? 그리고 주제문을 탁 쓰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빈칸 주변 문장에 있는 단서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뭐가 생겨났다라고 그랬죠? 이 빈칸 때문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The cognitive mise라는 인지의 구두쇠라는 메타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는 인지의 구두쇠에 메타포가 아니고 뭐가 들어와야 되죠? 원관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끝났잖아요, 그러면. 또 나만 그래 보이나? 자, 그러면 인지의 구두쇠, 사람들이 인지를 최대한으로 아껴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되죠. 그죠? 그럼 보기 볼까요? 이 문제는 실제 오답이 제일 많았던 보기가 1번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째려보면 이해하시겠죠. 뭐예요? attention의 관점에서 인지의 게으름, 이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avoid가 반대로 갔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보기입니다. 이런데 때마다 걸려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여러분하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고 제가 점검하고 확인해 줄 겁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은 보기를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오답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습관 1학기 내로 못 고치면 수능 무조건 망합니다. 제일 위험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정답률이 높은 문제를 틀리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심각하게 영어 어디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도 제가 정답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안 와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학생이 우리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뭐 연구실이 총동원돼서 뭘 하고 이럴 수준이 아니니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틀리는 애들은 보기가 이러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걸 자꾸 이해하는 연습만 해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2번 볼까요? 저장하고 불러내는 거죠, 정보를. 이게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낸다는 건 기억을 하고 인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세 번째가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인지 사이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를 불러내는 건데 강화하는 정보네요. 확인하는 정보, 자신들의 신념을요. 자, 다섯 번째는 보니까 요만큼만 요거 또 나오네요. 그죠? 요만큼만 생각하는 건데 얼마만큼만? 자기들이 느끼기에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하는, 이게 스크루지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이 인지 구두쇠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인지 구두쇠 이런 말 하나도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기를 보면서 출제자들은 요거 빈칸 만들면 문제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고 난이도로 만들어 버리려면 이 but D를 빈칸으로 만들면 손 못 댑니다. 마팅이 쭉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거 해석하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갑자기 너는 본래가 이해가 안 되는 존재고 그 다음에 남들은 너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관심을 비축하는 거야 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 이 빈칸을 만들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것마저도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좀 이따 이제 지문을 설명해 놓고 할게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 빈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빈칸 문제를 맞히는 목적도 있지만 이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보기를 문장 가보겠습니다. 1980년대 표정들이 시간 다 됐는데 뭐 이런 표정인데 얼른 할게요. 아유. 심리학자인 수잔하고 셸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묘사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뭘 묘사하냐면 자기들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자기들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 뭐라고 보여주냐면 연구가 어디에나 있는 경향성인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통 사물 인터넷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경향성 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묘사하려고 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묘사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 특성이 바로 뭐냐면 오직 이만큼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느끼기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하지 않는 이 말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타포가 인지의 구두쇠라는 이러한 메타포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지의 구두쇠라는 말이 비유, 앞쪽에 있는 빈칸이 그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 이해 갔죠? 그 결론을 이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내신 시험 볼 때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with 명사, ing 이런 거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누가 된 거죠? 스크루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스크루지가 되긴 했는데 이건 달라요. 요건 빼놓고 뭐 대신했냐면 돈더미 위에 앉았어요. 돈더미 위에 앉아서는 뭐는 안 하려고 그러냐면 추가의 석탄 덩어리 돈은 안 내려고 그래요. 뭐 할 수 있는? 자기 집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대신에 우리가 멘털 에너지의 더미 위에 앉은 거죠. 물론 reserve라는 단어는 보존량이라는 말인데 위에 있는 단어로 대체하자면 요거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비유를 한 거니. 멘털 에너지와 처리 능력의 더미 위에 무대기 위에 앉아서 대신에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뭐 할 생각이 없냐면 그 많은 부분을 쓸 생각은 없는 겁니다. 뭐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지 않는 한은 최대한 정신 에너지를 인지 에너지를 아낀다라는 얘기죠. 지문 이 정도면 어렵습니다. 이걸 사실은 100%를 정확하게 읽어서 답을 쓴다는 건 글쎄요, 저는 학생들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영어 수업 방식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왜 100% 해석이 된 상태로만 전제로 답을 찾게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자면 이거 수학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국어처럼 풀어야 되는데 영어를 지문을 설명해주고 답을 구하는 방식은 수학, 과학이랑 다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자꾸 국어처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인 사고 과정에 의지하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일을 마치기 위해서죠. 그죠? 일을 끝내기 위해서, get down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효율적인 사고의 과정에 기대게 되는데, 자, 요거 참 많이 나오네요. 우리가 첫 번째 주에 not so much A as B라는 놈으로 봤어요. 두 번째 주에 A가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라고 하고 not A so much as B로 봤죠. 자, 오늘은 제기랄 뭐로 나왔어요? not so much A라고 쓰고 A만큼은 아니야 라고 한 다음에 하지만 B라고 이렇게 갖고 갔네요.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었죠?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 이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외워두시라고요. A와 B를 구별하다, distinguish from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런 걸 외우시라고요. 복습은 똑같은 지문을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복습이 아닙니다. 그런 걸 챙겨서 자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그걸 다른 책에서 만나야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지문을 읽어서 자꾸 만나는 게 좋은데 1,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 지문의 개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 특강은 지문이 많은가? 수능 특강 24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들 거의 대부분 그 중에 반밖에 안 합니다. 전체 다 안 합니다. 시간도 학교 선생님들 갑자기 3학년 됐다고 하래 4, 5개 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 하거나 2개 하시고 오늘 힘들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개 안 하고 여러분에게 맡기는데 주간학습지가 일주일에 지금 40문제죠. 그거 38호까지 있거든요. 그럼 수능 특강 몇 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6권, 7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간학습지를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뭐 꼼꼼하게 하나 다 따져가면서 아니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석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점검하는 정도로 끝내라고 하는 건 자꾸 많은 지문을 풀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부딪혀봐야 기억이 확실하게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신 공부하듯 그렇게 하면 1, 2학년 때 여러분이 내신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남아있는 단어랑 이런 게 몇 개 없잖아요.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능은 공부 방법도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좀 이따 한번 못 가요? 주변에 1, 2학년 때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성적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게 공부하는 시간이 얼만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성적이 여기에 있다면 앞으로 공부해도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문제는 이걸 10월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시점이 아무리 늦어도 5월, 6월은 돼야 마지막에 10월, 11월에 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이르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하고 공부해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건 여기서 그만두더라고요. 난 안 되나 보다. 어쩌다 또 한 과목 오르면 한 과목 떨어져 갖고 그놈의 총점불변의 법칙은 정말 야독도 하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점수를 못 만드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여러분한테 얘기하든가 하고 1, 2학년 때 얘기하든가 하고. 그래서 좀 잘 챙겨서 딴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주간학습지라도 좀 열심히 푸세요. 열심히 푸세요. 문제 풀듯. 하루에 그 8문제 풀고 해석 다시 확인하고 모르는 단어 있었는지 점검해보고 모르는 단어를 다시 옮겨 쓰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계속 많은 문제를 풀어서 자꾸 다시 만나게 하는 게 정답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1시간밖에 더 합니까? 근데 하루 1시간이면 하고 남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루 1시간이면 다 하고 남아요. 그리고 6월, 7월 넘어가면 그것도 줄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걸 만날 때 그 전에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의 자료로 수특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래서 많은 내용을 정리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 자꾸 문제 풀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게을러서라기보다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과로하는 어째도 된다고요? 날려버려도 된다고요. 자,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자, 설령 약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말입니다. 게을러서라기보다는 뭐 때문이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인지를 아낀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There is just too much.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too much 너무 많은 게 있죠.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give every individual 모든 개별적인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 그리고 모든 사건들에게 우리의 분산되지 않는 그리고 편견 없는 어텐션을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주변 일들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야, 오늘 아침에 타고 왔던 버스에 사람들의 얼굴이 다 기억나고 이러면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지나갔던 모든 차들의 종류가 다 생각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인지를 쏟아부어야 됩니까? 그래서 인간은 인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죠. 지금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not only 기억나세요? 부정어가 먼저 나오면 이거 어디에 있었죠? 유닛 1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잘 챙겨서 이렇게 만나면 기억하게 된다고요. not only가 나오고 그래서 you are innately라고 이렇게 순서가 뒤집혀서 쓰였다, 그죠? innate가 무슨 뜻이죠? 타고난입니다. 왜냐하면 nat라는 말이 들어가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이라는 이 말은 inborn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nature가 뭐예요? 예, 타고난 거죠. 자연도 되지만 그래서 사람에게 쓰면 타고난 본성, 본질 이런 말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tural이라는 형용사가 타고난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본래가 타고나기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이해하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뭘 비추가고 있죠? Their attention, 자기들의 attention을 비추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야, 원래 네가 태어나기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를 잘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용 이해 갔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자리를 한번 볼까요? 이 빈칸을 만든 출제자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물어보면 지문을 다 이해했는지 깔끔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 그러면 이번에는 자, 최용규 방식. 여기에다 빈칸 만들면 문제는 성립하는데 애들은 미쳐버리겠죠. 와,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어떤 의미에서 쓰인 말인지 연결 못 해내면 얘는 손 못 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단어를 하나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다가 뭘 하나 쓱 집어넣으면 인지의 구두쇠가, 그 다음에 인지의 구두쇠가 어텐션을, 그 다음에 뭐 절약하는 것에 폐해, 이런 식으로 쓰면 손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볼 때 아까 얘기한 너무 빤한 단어가 보이는 것, 지문을 휘두르고 다녔던 단어가 보이는 건 정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하고 이제 우리가 빈칸 마치고 빈칸 다음 단원이 순서 삽입이 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순서 삽입은 뭐 그때 가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순서 삽입 문제를 내는 단락의 흐름이 상당히 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 ABC 셋밖에 없잖아요. 휘황찬란한 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걔는 다 맞춘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빈칸은 남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데를 빈칸 만들면 거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계속 저기에 대해서 지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